페페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간 제가 직장 문제로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더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또 영상 좀 빨리 좀 올려주세요. 뭐 보고 싶어요. 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지금 제가 오랜만에 준비를 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내용. 7월에 사전 청약을 앞두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3기 신도시 맞춤 청약 도와드립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 필요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인터넷을 조회해보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읽어봐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이해를 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시리즈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편에는 아무나 다 청약 가능한 게 아니다. 나의 상황을 일단 체크를 해서 어느 쪽으로 청약하는 게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넣는다고 다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체크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특공 전략자들, 내가 이제 특공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자격 요건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도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각각 지역별로 어디에 넣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만 올해 안에만 이사를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고르실 때 그 지역이 얼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나한테 맞고 선호도가 높은지 여기에 대한 지역별 입지 분석까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의할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아무나 다 청약 가능한 건 아니다. 나의 상황부터 체크해보자. 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 청약이란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사전 청약이란 사전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게임의 전에 사전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 본 게임은 우리가 본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 청약에 앞서서 미리 청약을 받아서 당첨자를 정해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주택 매수 수요를 낮춰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 청약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7월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총 4차례에 걸쳐서 7월, 10월, 11월, 12월 4차례에 걸쳐서 약 3만 호 정도 청약을 받고요.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3기 신도시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는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떴기 때문에 그 전에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분들은 미리 공부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오픈해 두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셔서 주소지를 옮겨 놓으시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들어가실 수 있고 당첨되시고 나서는 거주 기간을 본 청약 전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본 청약 전까지 채울 수 있게끔 기간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1년 채우거나 투기 과열지구는 2년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내가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거는 잠깐 제가 말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기회는 있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해당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로 지어진 곳입니다. 남양주 왕숙 1, 2입니다. 54,000호, 15,000호, 인구 약 16만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 사전 청약 물량으로 3,700호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죠. 자, 남양주 왕숙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하남 교산입니다. 가장 지원하고 싶은 곳 1순위로 꼽힌 곳이죠.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34,000호, 인구 8만 명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천 계양입니다. 바로 다음 달 7월에 시작이 되죠. 17,000호, 인구 3만 9천 명 규모로 지어지게 되고요. 다음으로 고양 창릉입니다. 3만 8천호, 인구 9만 2천 명 규모. 부천 대장으로 가겠습니다. 2만 호, 인구 4만 8천 명 규모. 그리고 가장 호수도 많고 인구도 진짜 많은 광명 시흥입니다. 7만 호, 인구 16만 1000명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나오냐면 대규모 택지지구도 나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만 넘으면 대규모의 택지지구라고 하는데요. 과천입니다. 7,000호, 인구 18,000명. 그리고 안산 장상입니다. 14,000호, 인구 3만 3천명 규모로 지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전 청약 일정을 보니까 어디 용산도 나오고 노량진도 나오고 위례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이러시죠? 자, 여기는 뭐냐면 3기 신도시는 아닙니다만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로 공공 분양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시 진행입니다. 그 물량만 하더라도 3만 가구 정도가 돼서 사실은 사전 청약의 물량은 6만 정도가 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6만 정도의 가구가 사전 청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위치가 좋습니다. 용산이라든지 뭐 서부 면허시험장, 노량진역, 남태령 군부지, 용인 플랫폼시티, 위례, 성남도 복정, 신촌, 낙생, 그리고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이렇게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정무청사나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 캠프킴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여기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이런 곳들도 동시에 사전 청약 시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관심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꼭 이 사전 청약 잘 준비하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자세한 위치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기 신도시와 사전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ww.3기신도시.kr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이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1600에 1004번. 1600에 1004번으로 신속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을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좀 살펴드릴 텐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7월에 오픈이 되는 인천 계양부터 가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서쪽이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위치가 어딘지, 면적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기간 2026년까지 세대수는 17,000호, 인구 3만 9천 명 규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천대장은 또 붙어 있으니까 거의 뭐 같은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29년까지 완공이고 세대수는 주택 2만 호, 인구 4만 8천 명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오픈이니까 인천 계양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바로 연결되죠. 고양 창릉입니다. 창릉 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북동쪽으로 가시면 남양주 왕숙입니다. 남양주 왕숙은 왕숙 1, 왕숙 2 이렇게 나뉘죠. 예, 여기도 규모를 보시면 2028년까지 완공이고 주택 5만 4천호, 인구 많습니다. 12만 6천. 왕숙 2까지 더하게 되면 15,000에다가 인구 3만 5천까지 해서 여기도 굉장히 인구 많았던 광명시흥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꼽았던 하남 교산지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하남 옆이죠. 예, 하남시청 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하고 안산 장상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신도시는 아닙니다. 대규모의 택지지구고요. 그리고 광명시흥 가장 인구가 많죠. 눌러볼게요. 주택 7만 호, 인구 16만 1000명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위치들 살펴드렸고요. 각각 연결되는 교통망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한 편의 이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잘 지어지고 도로는 어떻게 깔리고 서울역까지 몇 분이면 도착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특화되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사전 청약,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포함하고 대규모의 택지지구도 포함하고 수도권 공공택지도 포함한 이 전체가 지금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위치와 공급 물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3기 신도시만 주목할 게 아니라 사전 청약에 이번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공공 분양들. 자, 1차 보시겠습니다. 7월입니다. 인천 계양, 여기는 3기 신도시죠. 그다음에 남양주 진접 2.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인천 계양 아까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남양주 진접 2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복정이 있습니다. 여기 성남 복정. 그 다음에 의왕 청계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 있습니다. 여기죠. 위례. 이렇게 해서 7월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10월입니다. 주황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가 들어갑니다. 남양주 왕숙 2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성남 신촌, 성남 낙생, 그렇죠. 그리고 성남 복정 이렇게 오픈됩니다. 그다음에 의정부, 군포 그리고 쭉 가시면 인천 검단, 파주 운정까지 공급 물량 보시면 자 지금 의왕 청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위례도 모두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오픈이 되고요. 그렇죠. 100% 성남 낙생도 모두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신이타로 오픈이 되고요. 수원 당수도 신이타, 그리고 부천 원종도 신이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제가 약간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3차 11월입니다. 11월은 이제 하남 교산, 그리고 뭐 과천 주암, 양주 회천 뭐 이런 데 오픈이 되고요. 4차 12월입니다. 여기에 이제 남양주 왕숙 1이 들어갑니다. 남양주 왕숙,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들어갑니다. 고양 창릉지구 12월입니다. 자, 이런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 12월까지는 이사를 하셔서 주소지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 청약에 임하시고 나서 자, 지금 2021년 12월에 이 사전 청약에 들어갔으면 충분히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을 시간을 주고 나서 본 청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7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는 이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지 이거 확인하시고 나서 그러면 내가 충분히 주소 옮기고 그리고 사전 청약하고 당첨되면 거주 기간 채울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면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그 내에서 이동은 왜 안 되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 1편으로 바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물량 체크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은 올해만 하더라도 3만 200가구, 내년에만 하더라도 한 3만 가구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 이거는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수도권의 공공택지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올해만 하더라도 6만 가구가 오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중에 내 집이 하나 당첨이 되면 좋은데 아무나 다 당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디에 넣어야 내가 유리한지 이거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은 이 중에 절반 가까운 14,000가구가 열립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16,000가구 정도는 공공분양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공공분양도 여기서 잘 들으세요. 공공분양도 이 중에 특별공급으로 85%를 다 가져갑니다. 13,000가구가 넘게 특별공급입니다. 사회 특정층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물량으로 85%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는 자격 요건을 맞추셔야만이 당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올해는 2,430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량이 많은 건 특별 공급인데
내가 지금 그냥 넉놓고 그냥 되겠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일반 공급이죠. 턱없이 물량이 부족합니다. 진짜 경쟁률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 공급은. 자, 근데 여기에 넣어서 내가 당첨되겠지 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다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반 공급 도전하실 분들, 이분들 중에 다시 한번 내가 특별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특별 공급에 넣었을 때 더 유리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옮겨 오셔야 됩니다. 물량 적은 쪽에 가서 괜히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떨어집니다. 일반 공급은 통장에 10만 원씩 매달 넣어서 20년 이상 넣은 분들이 당첨이 됩니다. 이 2,430가구는요. 그렇게 넣으신 분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와서 커트 이렇게 해서 뽑힙니다. 자, 그러면 내가 2만 원씩 7년밖에 안 넣었다. 내가 10만 원씩 3년밖에 안 넣었다. 그런 분들이 일반 공급 15%에 도전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의 100%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되는 줄 알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으로 넘어오셔야 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요. 자, 홍남기 부총리가 연내 2,000호 정도를 추가로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일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나는 일반 공급은 자격은 되지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구나 하시는 분의 특별 공부로 빠르게 생각을 바꿔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절반 이상을 신혼희망타운이 가져가니까 그것을 제외한 일반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 공급은 15%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입주자, 저축, 가입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공인데요. 신혼부부 특공이 30%나 됩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 생애 최초도 늘 무주택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 25%나 물량 가져가니까 이것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자녀. 예, 적어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싱글은 왜 안 되냐고 막 이러시는데요. 싱글이신 분들은 기회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노부모 부양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요거. 만 65세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들 요거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요번에 가능성 있죠. 요거 5% 뽑습니다. 그리고 기관 추천 여기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합쳐서 모두 15%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85% 특공입니다. 자격 요건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약통장에 많은 돈을 넣은 분들 또 납입 횟수가 많은 분들 순서대로 뽑는 건 일반 공급 15%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자, 각각 어디에 힘을 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7월부터 시작인데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7월에 넣으셔도 되고 7월, 10월, 11월, 12월에 모두 다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 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 자꾸 좀 흥분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좀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1편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내 상황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약 통장 체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얼른 가셔서 내가 청약통장 어떤 종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약 종합저축통장 그리고 청약 저축통장 이 두 가지라면 오케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번에 사전 청약 못 하십니다. 그래요? 정말요? 이러시는데 진짜입니다. 청약 예금과 부금은 이번에 사전 청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과 부금은 민간 건설사, 일반 분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공공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예금 부금 통장 가지고는 청약 못 넣습니다. 이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1번에서 막힌 분들 아예 안 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통장은 가지고 있는데 납입 인정 금액 얼마까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1회에 10만 원씩 썼어야 됩니다. 그렇게 넣어서 현재 통장 안에 당첨 가능성 그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당해 기준으로 한다면 1,600에서 1,800만 원.
기타 지역은 2,000에서 2,200만 원 정도 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당장 2천만 원 정도를 통장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시는데요. 이 청약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돈 있는 분들만 당첨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10만 원씩 차곡차곡 넣어서 20년을 꾸준히 넣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시죠. 그러면 그거는 1회에 10만 원씩만 인정이 돼서 그냥 13번 넣었다면 14번 10만 원 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통장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7년 동안 2만 원씩밖에 못 넣었다 하시면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뭘로 갈아타셔야 돼요? 특공으로, 특별공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 그냥 일반 공급으로는 절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공부를 무슨 백과사전을 쓸 정도로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들 그런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반 공급으로는 당첨 안 되십니다. 특공으로 빨리 조건을 맞추셔서 특공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특공 자격 맞출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거주 기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 있죠. 그 주소지에 몇 년 사셨어요? 자, 당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그 지역에 적어도 1년, 또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렇게 사셨을 경우에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당해지역 메리트라고 하거든요. 이 특혜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이 많으셔서 조금 더 상급지로 이사하고자 한다 하신다면 이게 안 됩니다. 그거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첨이 된 다음에 먹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먹튀하지 마시라고 사전 청약 시점에서는 거주 기간 충족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주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청약에 넣어도 되지만 본 청약 전까지는 의무 거주 1년, 투기과열지구는 2년을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주 기간 당해 지역 메리트하고는 별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해 지역의 메리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당해 전략입니다. 이미 당해 조건을 맞춘 분들은 상급지로 절대로 이사하지 말아야 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6만 제곱미터 택지 지구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100%로 뽑습니다. 100%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로만 뽑습니다. 무슨 그 인근 지역, 무슨 수도권, 기타 이렇게 안 뽑습니다. 아예 당해 지역 100%에서 모두 다 충족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이다 라면 서울, 인천 50%를 먼저 뽑고요. 먼저 뽑죠. 그리고 여기서 탈락된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여기에 다시 섞입니다. 수도권의 주소지를 가진 분들, 서울, 인천 말고 수도권의 주소지를 가진 분들 모두 다 더해서 나머지 물량 50%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2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당의 메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즉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모두 다 속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당 건설 지역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을 하고요. 자, 여기서 떨어진 분들 계시죠? 그죠? 당해에서 떨어진 분들, 여기서 탈락된 그런 분들하고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 주소지 급하게 옮기셔가지고 경기도에는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더해서 나머지 20%를 또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자, 2번 더 들어갔어요. 당해이신 분들은 먼저 30%에도 포함되고 20%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떨어진 분들 계시죠. 그분들 모두 모아서 서울,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 거주자 모두 다 모아서 어떻게 돼요? 50% 나머지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당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당해 조건을 맞춘 분들 계시죠?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서 당해 1순위 해당되는 분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을 거주해서 당해 1순위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더 좋은 데로 옮겨서 이사해서 거기에 도전해야지 하시면서 이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진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춰 놓은 건데 이사하시면 절대 안 되죠. 욕심을 조금만 내리세요. 낮추세요. 예,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 당의 전략 이렇게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그 지역에 1년 동안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제 들어가서 늦었잖아요. 그죠? 7월인데. 그리고 뭐 10월, 11월, 12월인데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뒤늦게라도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단 자격은 주어집니다. 당의 우선순위는 아니어서 그렇지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죠? 거기 당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더해져서 다시 추첨. 또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해서 다시 추첨이니까 2번째나 3번째는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청약은 언제예요? 사전 청약 1년이나 2년 뒤니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간을 차후에 당첨된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일단 주소지를 집어넣고 당첨되는 게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당의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투기과열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서울 이 3군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나머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등등 해서 여기는 1년 이상 거주, 의무 거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정확한 내 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당장 내가 특별 공급에 도전을 할지, 일반 공급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 아예 도전을 못 하는지, 아예 도전을 해도 내가 가능성이 희박한지, 또는 내가 오히려 우월한 이런 위치에서 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늠이 됩니다. 이 견적이 나와야 여러분들께서 청약에 임하시죠. 수도권 전체가 넣는 그런 청약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내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다면 제가 이제 2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뭘 준비를 할 거냐면 자, 2번째 시간 특공 전략자들 자격 요건 꼼꼼히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에서는 내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았어야 되는구나. 또 당의 전략 잘 세워놓으신 분들 나 가능성 있겠구나. 이런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안 되겠다 하시면 특공으로 반드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쇼TV에서는 3기 신도시 모두 입성하기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여러분 꼭 당첨되셔야죠. 예,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성공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당첨자들 카페에 집사쇼TV 영상이 막 돌면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 얻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이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